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리틀버럭쌤 TV의 라일락이라고 합니다. 날이 정말 추운 요즘입니다. 독감이 10년 이래 최대 유행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악성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병원 앞에 대기인 수가 1000명이 되는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률은 낮다고 하지만 정말 많이 독하다고 합니다. 모두 마스크 잘 끼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엔 양시장은 조정받아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04% 조정을 받았고요. 거래대금은 8.9조를 기록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8,717억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은 순매수로 찍혀있기는 한데 금융투자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고 992억 매도가 나왔고요. 투시는 143억 매도.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에서 대량으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관 자체에서는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거의 개인이 다 봤다시피 해가지고 개인은 오늘 7,500억가량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선물에서도 개인은 순매수를 하였네요. 외국인은 선물에서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35% 조정을 받았고요. 거래대금은 5.5조 기록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366억 순매도를 하였고 기관이 많이 던졌는데 501억 원 매도에 금융투자 434억 매도, 투자신탁 91억 매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연기금에서 137억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받은 것을 개인이 대부분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은 대량의 순매도를 하였고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았으며 그나마 연기금이 양시장 순매수를 같이 해주면서 시장의 하락이 그나마 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21시 30분 기준 1468원입니다. 147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거거든요. 147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소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1500원에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1500원에 임박해 있는데 뉴스에서는 IMF 이래 최대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더욱이 나라의 수뇌부인 여당과 야당의 정치 싸움, 탄핵 관련 싸움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에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지금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랑 어디죠? S&P. 잠시만요. 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 그리고 무디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라고 하죠. S&P를 그리고 무디스 그리고 피치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는데 이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건강하다. 지금 AA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선진국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이 신용평가가 당장에는 일시적으로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빨리 이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을 좀 빨리 제고를 해서 건강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조정을 주도한 섹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일단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일단 오늘 2.17% 마감을 했어요. 지금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62평 역배열 진입하고 62평에 걸렸고, 그리고 돌파해주는 테스나 그대로 3일 연속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2.2%, 1.6%,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우월하고 1등으로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내려왔습니다. 322조인가요? 322조로 아직까지는 뭐 월등하게 1위, 비중으로는 14.65%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1위 기업이지만 많이 약한 부분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41조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다소 많이 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181조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더 좁혀질지, 아니면은 삼성이 각성을 해서 주가 부양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발 HBM 공급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로봇 산업, AI 산업을 선도를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일제히 거의 조정을 받았고요. 강했던 유리기판이죠. 엔비디아발 유리기판, 테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섹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섹터도 금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주인 SKC 한번 보겠습니다. SKC 아무래도 보게 되면은 SK 계열사이기도 하고 SK 계열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수주를 받을 거다, 그 수혜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2일 연속 강한 상승 보여줬다가 저항권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눌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상 이래 최대의 거래량이 지금 들어온 부분이라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다시 돌려주는 모습,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향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윙 관점, 중장기 관점까지는 볼 수가 없겠고요. 스윙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그리고 거래가 들어와준 짧게 보는 사람들은 거래가 들어와준 요 부분의 시가나 밑꼬리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SKC 시간외에서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하락한 거 거의 만회를 하면서 거래도 다소 실려 있는 모습, 시간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는 2차전지 동박이라고 하죠. 동박 쪽으로 이제 한번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었는데, 쌍봉이라기 좀 그렇지만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근래에 거래가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있고 여기에서 수급이 몰려준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지금 역배열인데 아직 정배열을 만들지 못했지만 단기평이 62평 위에서 10일, 5일, 20일 선이 62평 위에 골든 크로스를 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상승해주는 파동이 나오면서 62평의 장기평을 골든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2차전지 섹터도 오늘 조정을 면치 못했습니다. 2차전지는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전 저점 부분을 위협하고 있는데, 금일 지금 미국 선물이 아직 장시작 전인데 미국 선물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내일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대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만약에 이 저가를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 전 저점 부분까지 위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나는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접근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만약에 반등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선물 매도나 공매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로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거의 주가가 바닥 부분이거든요. 월봉을 보게 되면은 바닥 부분인데 아직 과하 매도권으로 진입한 것도 없고, 그리고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성 거래량을 봤을 때 상승했을 때 나와준 이 거래량, 그리고 상승했을 때 나와줬던 이 거래량을 지금 음봉들이 다 거래량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게 거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일차트만 보더라도 매도가 나올 때 항상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매도의 주체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방으로 보기보단 하방으로 봤다가 미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조정을 받을 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방의 조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오는 뭐 2차전지 관련주는 아니지만 포스코 퓨처엠 시장보다는 다소 강한 모습, 1%대 조정이지만 시장이 1% 이상 하락을 하였는데 개별 종목이 1% 미만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시장보다 다소 강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는 뭐 보합권이네요.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도 시장의 하락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뭐 소재 관련주들도 거의 대부분 조정을 받았고요. 뭐 데모마그네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에서 다 매물대고 거래 세워준 저항대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올라온 다음에는 반드시 쉬기평을 만나러 가는 그런 캔들이 나와줄 겁니다. 시간을 두고 저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도왔습니다. 코스피에는 셀트리온과 삼바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했고요. 셀트리온은 0.7%로 그래도 시장보다 강하다. 아직 정배열을 만들어 놨고 정배열 위에 잘 살아있다. 시장보다 강한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도 오늘 4.4%까지 고가를 찍고, 그리고 분차트를 보게 되면 쭉 밀리는 모습. 여기에서 이제 쭉 밀릴 때 거래가 다소 많이 터진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거래가 이쁘게 잠겨주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62평 위에, 52평 위에, 11평 위에, 내일이면은 이 62평을 골든을 낼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 신고가를 보러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초급등을 만들면서 슈팅을 하기에는 강한 재료나 강한 뉴스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겠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스윙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총상위주인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잠깐 볼 건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옆으로 계속 박스권으로 저항받는 곳에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모습. 이때 잠깐 62평을 잠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연거푸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하락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생각보다 강하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다시 돌려주는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당연히 이 저점은 훼손되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가 알테오젠보다 강한 모습이다. 그리고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ABL 바이오는 오늘 62평 저항을 받았네요.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 하지만 ABL 바이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는 끝날 것 같진 않다. 왜냐면 제대로 된 시세를 뭐 내준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다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뭐 100% 남짓 올라왔나요? 100% 남짓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면은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에 대한 부분을 깼기 때문에 이곳은 다 저항입니다. 저항권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곳을 다행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한 방에 뚫으면서 날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재료나 강한 뉴스, 뭐 기술 수출, 대박, 대박 계약 체결,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는 한 여기를 한 방에 쭉 뚫고 가기는 어렵다. 시총도 꽤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금일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선 기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조선 3사와 삼성중공업은 조정을 받았고요. 단 밑꼬리를 다소 길게 달아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인상 깊었는데 현대중공업을 보게 되면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인가 하락을 했거든요. 5.73%까지 하락했네요. 근데 그대로 잡아 올려주면서 보합권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보합권으로 해서 마감해주는 모습. 보합권이라 하기에는 마이너스 1.43%가 좀 크긴 하지만 이상적인 윗꼬리를 만들어줬다 보면 되겠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다.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차트에서도 뭐 나온 게 없죠.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더 가져갈 수가 있다. 먼저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조정이 나왔으면은 이쁘게 조정이 나왔으면은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그냥 올려치는 모습 수익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신고가를 찍어주고 오늘 거래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다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아직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고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쁘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고요. HD 현대미포 마찬가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랑 HD 현대중공업보다는 다소 약한 모습이죠. 신고가를 아직 내지도 못했고 여기서 냈지만 다시 신고가 다른 종목들은 신고가를 내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대미포는 내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다만 현대미포는 먼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키를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약했던 종목인데 신고가를 냈고 현대위포 같은 경우도 먼저 신고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쁘게 조정을 받는 모습. 조정을 받게 되면은 시장의 외생적 변수, 개별 기업의 악재나 그런 뉴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뉴스가 없는 선에서 조정받을 때 스윙 관점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HD 현대미포나 HD 한국조선해양보다 HD 현대중공업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돌려내면서 대장주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보다 강했던 섹터도 있습니다. 엔터주, 방산주, 로봇주, 원전 섹터가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강한데 보시면 신고가가 42만 5천 원인데 여기 부근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내일 40만 원을 돌파해줄지 지금 저항이거든요. 마지막 저항이고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저항권을 뚫고 반등했던 여기 고점에 대한 부분이 저항인데 여기에서 오늘 좋은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서 더 갈 것 같아 해가지고 나 사야지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LIG 넥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나 신고가 갈 거야 하는 척 하면서 지금 쭉 미끄러졌죠. 여기에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괜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조정받는 부분을 겪을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분차트상에서 거래가 터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선물 매도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를 겪지 말자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시스템이나 뭐 현대로템 아직 많이 약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정배열을 오랜 기간 만들었고, 정말 정배열을 여기서부터 만들었으니까 거의 4년을 만든 거예요. 4년을 만들면서 오버슈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프리미엄 주가를 반영한 추세적인 상승의 오버슈팅도 살짝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월차트에서 RSI가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한 종목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로봇주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추가적인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뭐 조정 받을 때 거래가 그렇게 앞선 거래량보다 많이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여기 이 신고가 부분을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온 물량을 털어 먹으려면은 파동을 줘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파동을 주고 1차트상 거래가 터지는 걸 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의 관점으로, 분할 매도, 올 매도는 항상 아닙니다.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쪽이잖아요. 삼성 쪽인데 LG 쪽도 오늘 강했습니다. LG 엔젤 로보틱스 뭐 2.31%로 상승 마감했지만 시장보다 강한 모습. 그리고 K하늘 시스템, SPG, 그리고 로보티 좋은 모습이죠. 아직 안 무너집니다. 로보스타가 다소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장보다 강하게 서 있어주는 모습,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무래도 좀 작은 종목들이 강해요. 한신기계, 뭐 일진파워, 그리고 오늘 개별 테마로 말씀드릴 우진엔텍, 그리고 투자에너빌리티 대양주 같은 경우는 음봉이지만 그래도 0.5% 상승 마감하였고요. 서정기전은 개별적으로 이제 건자재 쪽 테마로 엮여가지고 오늘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서정기전 같은 경우도 시장보다 강하게 있어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우리가 잡주라고 표현하죠. 잡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개별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얼마든지 급등과 급락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접근 시에 기준과 원칙이 정확하게 서 있는 분들 아니고서야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남들 말 듣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특히 조심해야겠죠. 고점에서 물리면은 수년간 정말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당연히 이제 뭐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입니다. 자동차 섹터도 전일 뭐 엔비디아랑 현대차가 협업한다고 하면서 6% 급등을 했죠. 전일 강했던 것에 차익 실현이 나오듯이 시장에 의해서 하락에 의해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았던 양자암호 섹터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양자암호 제가 볼게요. 양자암호 지금 미국장인 양자암호도 개파락을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 마이너스 7.8%, 리게팅 컴퓨팅 마이너스 14%, 뭐 D웨이브 퀀텀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일지 못하고 있으니까 본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양자암호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우리나라의 양자암호 섹터 대표적으로 한국첨단 신소재죠. 한국첨단 소재인데 여기에서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는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0% 가는 걸 하한가라고 하는데 이유는 즉슨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참 여기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하한가를 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한국장이 이래서 더럽고 무섭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물린 사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터진 거래량이 3천만 주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서 양자암호니 뭐 양자암호 ETF니 뭐니 하면서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나온 거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만약에 내일 10%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더 하락하여 출발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한 뭐 중간에서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0%입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풀매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 거래량을 보여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여기서 못 봤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이 다음 거래량이 거의 맞먹는 거래량이거든요. 봉상의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요. 마이너스 17% 갔다가 플러스 7% 갔다가 종가로는 마이너스 10%예요. 이런 캔들에서는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거래가 죽는 모습이 아닌 거래가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봉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엑스게이트를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 여기에서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데,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이너스 30%볼 뻔했죠. 그리고 우리넷 같은 경우는 손절을 했는데 갭으로 빵빵 떨어져 버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손절을 했고, 다행히 여기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거래가 터졌을 때, 그리고 조정받는 부분에서 돌려줄 줄 알고 있었는데 젠슨항발 양자암호 섹터에 악재가 불어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해주는 모습. 손절을 꼭 칼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당장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힌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을 탐색하고 공부를 하면서 손실본 부분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톤으로 충분히 큰 수익을 봤기 때문에 뭐 우리넷으로 손절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 뭐 극미미하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섹터를 같이 보면서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예상에 재건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시간외에서는 뭐 SY나 뭐 이구산업 맞을 거예요. 시간의 잔량, 이건산업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구산업이 아니고 이건산업도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K웨더, SY, 그린케미칼, 성창기업지주 다 재건 관련된 이슈로 묶여있던 종목들인데, 오늘 상승했던 부분은 재건 관련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도 있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큰 산불이죠. LA 화재 관련으로 묶여가지고 이제 거기를 복구하는 데 수혜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급등을 해준 테마입니다. 그리고 LA 화재 관련해서 전력 설비 테마, 그리고 조림 건자재 종목들이 큰 상승을 해주었고요. 손해액이 미국 LA 화재가 손해액이 자그마치 80조 가까이 듭니다. 규모가 진짜 남다른 손해인데, 그래도 다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길 바라야 되는데 손해액이 커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개별 종목에도 수혜가 온다고 하니까 관련주를 잘 관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주들, 시장은 하락해도 나는 실적이 좋다, 날 사라 하듯이 4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에 따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TNL 보겠습니다. TNL 1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좋은 모습이죠. 여기에서 신고가 찍어주는 척 하다가 조정을 받았고 다시 돌려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다가, 그리고 금일 거래를 세워주는 장대 양봉 신고가 부분입니다. 좋은 모습이고, 내일 만약에 여기에서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460만 주에 13만 주,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TNL 내일 매매해볼 후보에 이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 그리고 SCM 생명과학
이런 차트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좋겠죠. 보나마나 기업이 개판입니다. 이게 상장기업 분석 코너를 보시죠. 보면 딱 보이죠. 차트만 봐도 기업이 개판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장기업 분석을 전적으로 저는 믿지 않고 차트를 1순위로 믿는 편인데, 상장기업 분석은 그래도 참고는 해야 된다.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우상향하는지,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 ROE죠. ROE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 뭐 10 미만인지 10 이상인지, 프리미엄 주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도는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재별 개입 그 재료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등을 해준 그런 종목이겠죠. 그리고 하이젠 RNM인데 오늘 크게 상승까지 했다가 많이 눌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25.87%까지 상승했다가 장중에 지켜봤는데 단타로 접근을 하려다가 여기 부분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자리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길래 뚫어주면은 매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정 때문에 단타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상승을 만들어주고 이쁘게 조정받을 때 거래에 대한 부분,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살펴봤다가 여기에서 거래를 세워줬을 때 이 봉이 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봉이 맥점이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 거래가 터질 때 3분봉과 5분봉, 저 같은 경우는 1분봉도 조금 참고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3분봉과 5분봉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만약에 여기 서지는 거래량, 저라면은 이 봉에서 뭐 고점에서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플러스 7%짜리 봉이 나왔기 때문에 올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봉에서 올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6%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참 아쉬운 종목이고요. 하지만 고가권에서의 거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걸 줬다가 그대로 그냥 꼬라박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권에서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은 다소 단타로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니젠이죠. 애니젠은 10.41% 마감을 했는데, 애니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그냥 그렇다, 그냥 박스권, 추세적으로 뭘 돌려준 것도 없고 올라오면은 다 저항권이죠. 저항권이기 때문에 애니젠은 뭐 하는 기업일까요? 제약바이오 기업이네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이제 4분기 실적 양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해주었지만 기업이 뭐 보면은 개판이죠. 개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웬만하면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전선 테마가 상당히 강했는데 세명전기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한 다음에 금일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 분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올려버렸죠. 조정받을 때 거래 줄고, 조정받을 때 거래 줄고 있다가 여기에서 그냥 말아 올리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고, 뭐 비중이 크진 않지만 개인 계좌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한때 대장주였죠. 갭을 띄워버리고 바로 그냥 상한가로 직행해주는 모습 보시면 강하죠. 여기 만약에 다 저항인데 여기 저항이고 여기 저항이고 여기 저항인데 아직 이 저항까지는 오진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늘 상한가를 만든 게 세명전기도 그렇고 LG화재 산불 복구로 인한 수혜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뭐 AI든 반도체든 뭐 충분히 재료들이 있는 부분이라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LA 화재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재료의 연속성은 다소 부족할 수가 있다. 저라면은 신규 매수는 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대원전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갔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저항권을 뚫어주는 모습, 좋은 모습이죠. 한때 전력설비 테마가 불 때 대장주로서 엄청난 상승, 3배 가까이 넘는 300%의 이상 300%의 상승을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죠. 여기에서 버금가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자그마치 1억 3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에서 가더라도 바로는 못 가고요. 재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거나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가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 슈팅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뭐 특이 종목이나 뭐 다른 특별한 상승한 섹터는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미장을 살펴보면서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로봇주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하방 이격이 벌어지는 종목들이 있다.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보다도 대형주들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 먼저 에코프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일부 수익 실현하고 지금 눌리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잘 대응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곧 이제 11시가 넘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쁘게 봐주시고 저는 버럭쌤TV 채널에 라일락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버럭쌤TV 분의 제자입니다. 아직 연습생이고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전하는 모습,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지독하다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모습 꼭 입증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틀 버럭쌤 TV의 라일락이었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